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큰 행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5 CES와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보면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주가의 움직임이나 반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없고요. 제가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했던 초청받았던 기업들이 유한여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대표적으로 대기업 중에서는 이런 네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제외해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초청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마케팅적으로나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거기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초청받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초청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매수 시점은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요것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 초청 받은 사유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든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 기간 동안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샤페론 같은 경우는 다른 컨퍼런스에 좀 초청을 받았는데 나름 그래도 저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토피 관련이기도 하고요. 엔젠바이오는 여러분 제가 12월 24일 이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 드려야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신규 주식을 또 추가 상장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팡 떨어졌습니다.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타임이 이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은 이미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뭐 온코테라피투스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우리 채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좀 배제시켰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유한여행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최근에 보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정도 시그널이면 기술적으로도 뭐합니까? 이거는 바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한여행 같은 경우 좀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지금 21일평 하방 쪽에 들어간 쪽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종료되는, 올해 종료되는 때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매수를 좀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내년 초까지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급 내용이면 여기 우리 빈자리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수급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외국인 뭐 기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FDA 승인 받은 폐암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알파로다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유한양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 받는 부분이 조금 지연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주가는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뭐 던질 만한 이유는 없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저점은 10만 원이고요. 16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스펙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이오에 대해서 특별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 종목은 최근에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 우리가 이 종목 갖고는 꽤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재미 보신 거고, 우리 항상 보면 FDA 승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왔잖아요. 우리, 그죠? 이때 우리가 수익을 잘 냈었고, 이건 그렇고 나면, 그리고 또 당연히 차익물 나오는 거고, 차익물 나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부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저희 뭐 아마 보유하고 계시면 있죠. 122 이동평균선 하방 쪽에서 대부분 매수하셔가지고,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답답해가지고 정리한 분도 계시긴 한데, 시그널 자체는 계속 매수 시그널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원래 수급이 들어오다가 내용이 좋으면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엔 그래도 항상 보면 한 번씩 때려줬는데 올해 연말에 지금 한 번도 때려준 적이 없어요. 상방으로.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항상 12월 말에 항상 그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방으로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제는 왜냐하면 더 이제 하방은 이제 더 이상 버리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 이동 평균선 하방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매수를 또 해주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실적 4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진출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내전증 치료제 새롭게 또 진출 허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럼 전 세계에서 뭐 그 관련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중국에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그래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SK 바이오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글쎄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제가 과거에 하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진펜트라 4분기 실적 보고 의사결정 내리겠다고 하고요.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 동안은 또 주가가 뭐 하락할 만한 사유는 없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뭐 전체적인 지수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게 올라갈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파형 들어갈 때가 된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가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실적 부분이 충분히 받쳐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생각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천전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일 기업하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물질 독점 판매하는 계약 체결한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하고 중남미 판매잖아요. 이게 그럼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한가 한번 친 거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40% 초반대 수익인데요. 뭐 그냥 일단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시그널이 뭐 그닥 전체적인 시장 상황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양호하다. 아직까지 수급이 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드리블 해 나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13만 8천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갖다가 저는 익절 라인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드리블 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익절 라인 어떻게 설정하고 가시는지만 체크 잘 해주시면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토피 치료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V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던 소식에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초청받은 뉴스로 올랐고요. 그럼 단기 차익물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달고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 어딘가에서 여러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포인트로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어머니든 뭐 서양 어머니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토피가 많거나 그러면 얼마나 앵글이 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청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데 초청을 받았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게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자기들이 한 번 더 들어보고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거를 우리가 투자를 할까? 아니면 뭐 마케팅을 활용을 할까? 뭐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는 그런 게 바로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BFC 글로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되면서 좀 관심을 받았으니까 뉴스로 오른 건 뉴스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눌리고 들어와서 한 번 정도 더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데 여러분 뭐 3,500원 그죠?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은 충분히 이 아래쪽에서 트레이딩 해주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몰캡이니까 그만큼 관련된 데서 비중은 낮춰서 가는 건 당연히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장 사실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보면 글쎄 뭔가 좋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 뭐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동사하고 있는 건 BBT-877, 뭐, 특발성 폐섬유 치료제, 후보물질, 요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임상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들 어쨌든 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진 않을 거다. 물론 요 추정받았다는 소식에 요것도 같이 오른 겁니다. 샤페론하고 똑같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차익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또 관심이 없는 그런 또 시점이기도 하지만, 자, 막상 초청받아서 참가한다. 그러면 1월 15일, 그 요전 이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주가에 좀 자리가 잡힐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매물이 좀 더 추리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 잡으려고 한다면 여기 21 이평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500원에서 3,8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고 가시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월 달 중에 쇼부를 보고 그냥 답을 내는 겁니다. 샤페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다른 거 뭐 유한양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SK바이오팜 요것들은 좀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런 개념 충분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스몰캡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리포트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NGS 정밀 진단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혈액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뭐 기타 등 요거 진단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 나름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젠바이오인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24일 날 이제 추가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24일 날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쭉 주가가 빠집니다. 신규 상장만 그쪽이 빠져줘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이건 뭐 특별히 이 회사가 무슨 아주 안 좋아서 아니죠.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신규 상장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자금 조달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내용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하방에 이제 들어오면서 뭘 보시면 돼요? 이제 양봉 하나 들어오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부터 매수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요 윗단까지만 여기 지금 무너진 자리가 여기잖아요. 다 물려있는 자리가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700원 정도에서 뭐 대략 뭐 2,500원 이 정도만 가도요. 수익성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글쎄요. 개인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매수하고 있어 멍하니 매수하고 있다 주가 파악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던 종목 엔젠바이오의 주가가 드디어 조정이 왔습니다. 이제 공략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뭐 보고 한다고요? 양봉 보시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쭉 체크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미 투자한 종목들 대형주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 유한양이나 SK 바이오팜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즈, 셀트리온 이건 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뭐 삼바는 벤치마크고 셀트리온 잘 가고 있고요. 유한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니까 오늘부터 모니터링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또 공략하실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또 다른 것들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SK바이오팜을 할까? 유한양행을 할까? 어떤 게 더 좋을까? Which one is better?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유한여행 보고 먼저 가도록 하고요. SK바이오팜은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최근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에서 관심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매크로가 좀 안 좋아서 시동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봐야 되는 시점이 틀림없다. 언제요? 지금 1월달.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 우리가 즐기는 그런 투자 방식도 생각을 또 해 주셔야 된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1월 달에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빼놓고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고 갈 거다. 워낙 소주잔고 많은 쪽은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